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어제 노동절로 휴장했던 뉴욕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불안감이 다시 한번 감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불안했던 유가가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감산 조치를 연장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고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의 이슈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긴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까지 함께 상승하는 모습으로 시장을 조금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FOMC까지는 약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지표들은 어떤 영향들을 주게 될지 모닝쇼 오늘도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가장 큰 소식은 바로 유가와 관련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자발적인 원유 생산량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가량 연장하게 되면서 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이날 하루 총 13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량 감산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7월부터 원유의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줄여서 하루 900만 배럴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펙 플러스의 하루 366만 배럴 감산 조치와는 또 별개로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서 지난 4월에는 하루 166만 배럴 추가적으로 감산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도 이날 원유 시장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0만 배럴의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유가 차트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2.4%가량 오르게 되며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WTI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고치가 88달러 선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유가가 10개월 내 최고치로 올라섰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브렌트유 차트 역시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90달러 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가 상승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연준에서는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원래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우리가 얻은 데이터는 정말 좋았다면서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더욱더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뜨거운 고용시장이 조금 식고 있다는 데이터가 발견이 됐었죠.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에 비농업 실업률이 3.8%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이 식고는 있지만 다만 이 물가 둔화 속도는 약간 떨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 역시나 연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월러 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며 물가가 낮아지는 추세인지 세 번째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한 번 더 인상하는 것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인상 여부를 좀 열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에 조기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가 피를 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화상을 입었다.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어느 정도 완료했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 차트가 또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월러 이사 역시나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표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아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드디어 제출했습니다. 이 증권신고서에서 주식의 공모가격 희망 범위를 주당 47에서 51달러 수준으로 제시했는데요. 희망가격 상단을 적용한 아메 기업 가치는 약 545억 달러, 한화로는 7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현재 블룸버그 측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암은 당초에 이번 상장에서 8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계획했지만 소프트뱅크가 암 지분을 조금 더 많이 보유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상장 규모를 대폭 축소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증권 신고서가 공개됐는데 이 안에 따르면 애플과 엔비디아, AMD, 구글, 인텔, 미디어텍, TSMC 같이 암의 주요 고객사 10곳이 코너스톤 인베스터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초석 투자자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달로 지금 나스닥의 IPO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2021년 리비안이 상장했을 때 당시 이후에 가장 큰 IPO 대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암의 상장까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